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3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올라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방어선인 2000선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일 전날보다 28.56포인트 하락한 1991.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14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세가 주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약 6개월 만에 장중 106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총 206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이 459억 원을 순매수하고 개인도 1430억 원을 사들였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경기 부진 우려에 3%대의 하락폭을 보였고 현대모비스와 LG화학, KB금융, 삼성전자 등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 철강금속 등이 2%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통신을 비롯해 전기가스, 섬유유복 등이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23포인트 떨어진 566.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가 실적 부진 우려로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서울 반도체의 주가가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1,600원 내린 22,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2,2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서울 반도체의 주가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실적 부진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KDB 대우증권은 이날 서울 반도체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기존보다 13.2% 낮췄습니다. 박원재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LED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서울 반도체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5.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박 연구원은 LED 산업의 경쟁 심화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순수 조명과 자동차 조명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적은 긍정적인 요소라며 평가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3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476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8% 늘어난 44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 수지는 33억 6,1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기조가 3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이는 철강, 컴퓨터, 선박, 일반 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액정 디바이스와 컴퓨터도 9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자동차는 업계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6.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선 통신기기는 아이폰 6의 출시로 수출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서부는 수도권 아파트 354만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이 8월 말 1,279조 9천여억 원에서 지난달 말 1,282조 3,200여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에 4천억 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서울 지역이 1조 7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올라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라 23개월째 인상률이 1%대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인상률 2.5%에서 3.5% 사이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는 11%, 쇠고기는 6.5% 가격이 올랐지만 배추와 시금치, 양파 등은 1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텔레비전은 값이 내렸고 도시가스와 전기료, 상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 안정과 전자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하락했다면서 4분기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를 살 때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시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를 살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8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95만 7천 원인 갤럭시 노트4를 사면서 2년 약정을 통해 월 7만 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SK텔레콤에서는 보조금 11만 1천 원을 받아 단말기 값이 84만 6천 원이 됩니다. 이에 비해 KT는 보조금으로 8만 2천 원을 주고 LG U+는 최대 8만 원을 보조합니다. 소비자가 가입을 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통합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보산업부 박호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통합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서구 최세훈 공동대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카카오는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이서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정보, 사물 등 세상에 연결되지 않은 영역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통 방식과 가치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최근 이제 IT 산업의 화두인 사물 인터넷에 대한 비전을 이제 제시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세훈 공동대표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생태계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IT 업계에서 다음 카카오의 이번 통합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모바일 인터넷 이 두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통합을 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현재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을 다 가진 기업이 일단 없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모바일에서는 카카오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반면 이제 모바일 강자인 이제 카카오는 지금까지 이제 PC 인터넷 시장에서는 거의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넷 시장 2위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모바일 1등 카카오가 합쳐짐에 따라서 그 두 분야에서 고른 영역을 가진 기업이 이제 최초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렇다면 다음 카카오의 최대 경쟁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아마 그 네이버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업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분야가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모바일에서는 메신저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웹툰이라든가 뉴스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서도 사업 영역이 이제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가 많이 겹칩니다. 주로 이제 모바일 인터넷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여러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전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나 전자지갑, 상품권 시장 등이 있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면 실제 우버 같은 이제 글로벌 운송 업체와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상품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SK 플래닛 같은 대기업, 그리고 전자지갑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 같은 글로벌 IT 회사와 이제 경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업과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경쟁자도 IT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운송업까지 다양할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네이버 라인도 그렇고요. 해외 IT 기업의 핵심 전략은 결국 글로벌 시장 공략일 텐데 다음 카카오의 글로벌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최세훈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대표는 각국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이제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카톡 스티커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여러 이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또 다음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에는 약간 늦지 않았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핵심은 모바일 메신저일 텐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경쟁자, 그러니까 라인이라든가 위챗 같은 경쟁 메신저들이 이미 시장을 거의 다 이제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 박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는 모두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장수명 주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인증 기준을 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최저 기준은 녹색 건축 인증 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보다 높은 21메가파스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력벽의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 내부벽 면적 중 건식 벽체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 공유형 매장, 커뮤니티 스토어를 10일 대학로에 오픈했습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가 추진 중인 글로벌 사회공헌 모델로 지난 2011년 뉴욕에 1호점을 런칭한 이래 이번 대학로점 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8곳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라는 이 의미의 이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인 소셜 허브로서 전 세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연계 NGO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은 커피와 음료, 텀블러 등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2006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을 지역 주민,
인근 대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소셜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앱 기반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인 보안박스를 2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박스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능들을 보안화된 공간에서 동작시킴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인 유심과 안심 OS 구축이 가능한 트러스트존의 보안화된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보안박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이 외부 악성 코드에 감염되더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비밀번호나 중요한 메모, 사진 등을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태균 SK텔레콤 상품기획본부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인증서 관리 등이 더욱 보편화될 전망임에 따라 보안박스의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이 2015 쉐보레 아베오의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2015 아베오는 트랙스와 크루즈에 먼저 적용돼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전 라인업에 적용했습니다. 2015 아베오에 적용된 1.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실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00에서 4500rpm 구간에서 20.4kgm의 토크가 구현돼 탁월한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대 출력은 140마력이며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14.9km의 주행 연비를 구현했습니다. 또 동시에 출시되는 아베오 해치백 스포츠 패키지는 고강도 스포츠 바디킷과 크롬 팁 머플러, 실버 주유캡, 스포츠 광폭 리어 스포일러 및 16인치 블랙 건메탈 알로이 휠을 적용해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에 어울리는 외관을 갖췄습니다. 가격은 세단이 1,423만원에서 1,879만원, 해치백 모델은 1,522만원에서 1,99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웰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10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꽤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햇볕이 강하지 않은 데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는 23도 등 20도 초반대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또 내일 중부지방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강원 남부는 낮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내일은 육상 경기 등 야외 경기가 많죠. 다행히 북한과 결선전이 치러지는 저녁 8시 전에는 비가 그치면서 경기하는 데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이 20도 초반대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광주 16도에서 25도, 대구 15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비 후 개겠고 영남 동해안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강릉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이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 소식이 잦은데요. 연휴 기간인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긴 기간 동안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